제 멤버십 가입은 구독 겸 가입 버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밤 10시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조세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6명 중 3명이 통화정책의 정상화에 돌입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통화정책을 정상화한다는 것은 그간 코로나 충격에 대응해 사상 최저 수준인 0.5%로 낮춘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의미인데, 금통위 구성원 절반가량이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은행이 15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복수의 금통위원들이 최근의 빠른 경기 회복세와 물가 상승 흐름, 주로 가계부채 급증과 금융 불균형 심화 등을 들어 현재의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한 금통위 위원은 또 지금과 같은 이례적 통화 완화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향후 금리 정상화 과정의 비용을 더욱 크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경제는 인구 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들에 의해 저성장 기조로 들어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대비해 어느 정도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한국은행의 금통위원들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 라는 점을 사회 전반에 던진 화두라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저성장 기조로 들어갈 수 있으니 금리 인상을 지금이라도 단행할 수 있다 라고 경고하는 거죠. 그 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부채 증가로 인해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이 된다고 하는 경제 전문가들의 염려와는 달리, 정부에서는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지출을 강화할 것, 즉 내년에도 돈을 더 풀 것이라고 대통령께서 친히 발표를 하셨으니 한국은행에서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나오자마자 옳았구나 라고 하며 집값 폭락한다며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저는 집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사야 한다고 오히려 그들과 반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폭락이와 주선생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들어본 사람들은 제 생각이 맞다고 지지하시겠지만, 폭락이의 의견만 들은 사람들은 아마도 올해도 내 집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남을 비방하며 헐뜯으며 욕하면서까지 집값 폭락한다며 수년간 외치고 있는데 도대체 왜 2021년에도 집값은 오르고 있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도 입주 물량, 두 번째도 입주 물량, 세 번째도 입주 물량 없기 때문에 집값 오르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의 금리 인상 발표요, 정부에서도 인정을 했다시피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지 않고서는 그 어느 것도 주택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가 금리 인상된다고 해서 갑자기 집을 팔까요? 종부세도 견디는데 불구하고요. 제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다주택자, 특히 아파트로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 전세 세입자와 이미 임대차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미 서울 및 수도권의 대부분의 규제 지역인 경우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지가 오래이기 때문에 최대한 대출 끌어당겨서 주택을 매수하고 월세로 세팅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이 미치지 않고서야 LTV 이상은 대출해주지 않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이라 할지라도 대출 많이 받아봤자 집값의 7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전세가는 60에서 70% 사이입니다. 전세로 세팅하나 대출받고 월세로 세팅하나 비슷비슷할 뿐더러 투자 심리상 전세로 세팅하는 것보다 월세로 세팅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월세 세입자 못 구하는 불확실한 미래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다주택자에게 영향이 정말 클까요? 물론 다가구를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매월 지불하는 이자가 상승하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 것 같으니 짜증은 나겠죠. 하지만 이것도 잠시입니다. 금리 인상은 결국 세입자에게 무언가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가되게 된다고요. 집주인은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리 인상은 전세로 세팅한 다주택자에게는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오히려 전세 세입자 끼고 후순위 대출까지 만땅으로 낀 법인 투자자들은 살짝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만 법인들도 6월 전 매물들을 많이 정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줄 수 있는 충격은 적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담대와 신용대출 풀로 다 받은, 그렇게 한 채 겨우 마련한 사람들입니다. 매월 지출되는 이자만 하더라도 증가되니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과연 이 사람들께서는 부담되는 이자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집을 싸게 내놓고 나갈까요? 당연하지. 보유세와 이자가 증가하면 당연히 집 팔아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견뎌? 이렇게 이야기하는 집을 한 번도 소유한 적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분들의 생각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렵게 마련한 집, 특히 작년에 샀다면 본인이 매수한 금액보다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미래 수익은 차치하고도 그들이 집을 팔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그거 팔고 갈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9억 상당의 아파트를 대출 5억 껴서 겨우겨우 마련했는데 이율이 만약 0.5%나 급등하게 된다 하더라도 한 달에 20만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1%나 급등하게 된다면 40만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미 아파트는 1억 이상 올라 버렸는데 과연 이들이 매월 40만원 더 부담한다고 해서 팔아치우고 나갈 수 있을까요? 어차피 이걸 팔아서는 상급지도 가지 못하고 하위급지도 가지 못합니다. 이미 싹 다 올라왔으니까요. 그리고 팔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제는 대출조차 더 나오지가 않습니다. 9억 이상부터는 대출 확 줄어들죠. 아시죠? 저는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고 위험에 견디는 생물이라 생각을 합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외벌이가 맞벌이가 되어서 더 고생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조건을 버리고 직장과 더 멀리 떨어진 외곽으로 가거나 그 집을 팔고 그 주위의 빌라에 들어간다, 또는 같은 아파트 전세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집을 투매로 내놓으면서 집값이 폭락한다.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죠. 그냥 희망회로 돌리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이라면 본인께서 외곽으로 갔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교통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비, 대리운전비, 기름값 등등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더블로 들어가는 것도 생각하셔야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금리 인상은 당연히 거시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운용하는 사업체에게는 직격탄이 되고 기업이 투자를 줄이게 되면서 고용 감소로 이어져 사회에 가져다 주는 이익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의 가치는 코로나 때 우리가 알게 되었듯이 거시경제 상황과는 반대로 간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죠. 즉 주택을 보유하려는 심리는 경제 위기에 내 자산을 지키려고 하는 해치 수단으로 이미 자리매김했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이 되어도 집을 팔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외곽으로 간다면 추가로 들어가는 교통비용 때문이라도 현재 서울 집을 팔지 않을 것이라는 아주 쉬운 예를 드렸습니다. 집값 하락이요? 집값 폭락이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집값을 정말 떨어뜨리고 싶으면 그들이 집을 쉽게 팔고 이사 가도록 만들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서울은 대부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집 팔면 양도세가 안 그래도 높은데 중과까지 때리지 않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애버릴 것이라며 협박을 하지 않나, 새 아파트 가고 싶어서 청약을 넣으려고 해도 청약 규제가 너무 심하지 않나, 그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이 등기까지 뿐만 아니라 계약 후 5년 10년짜리도 있으니 이렇게 집을 팔고 이사가기 너무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놨으니 도대체 어느 누가 집을 팔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되더라도 집값 폭락 없다는 점 이제는 아셔야 하고요. 금리 인상 되더라도 거시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집 가진 사람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 금리 인상되면 매월 부담하는 원리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중 되면 DTI, DSR 규제 때문이라도 대출이 더 나오지 않아 무주택자는 집을 더욱더 사지도 못한다는 점, 이런 점 잘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 올해는 집을 사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